여기 로버트 기요사키와 그의 친구 마이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돈이 자신들을 사랑하게 만든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버트와 마이크는 부자 아빠인 마이크의 아빠에게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로 했다. 배우기로 작정한 순간 부자 아빠는 로버트와 마이크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1시간에 10센트라는 돈을 받으며 3시간씩 일을 하게 했다. 당시 시간당 10센트로 만화책 한 권을 살 수 있는 비용이었다. 현재 한국은 만화책 한 권이 대략 5,000원이다. 한국 기준으로 시급의 60% 정도만 지급하는 정도다. 로버트는 갈수록 일을 하기 싫어졌고 시간당 10센트라는 돈, 3시간 일해서 받아가는 30센트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다. 그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갔는데 고작 받는 것은 30센트라는 초라한 돈이었다. 로버트의 아버지는 로버트의 이야기를 듣고 벌벌 뛰며 미성년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마땅히 돈을 더 받아야 하며 그것을 마이크의 아빠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로버트에게 말했다. 4학년짜리 로버트는 부자 아빠에게 찾아가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시급을 더 올려달라고 왜 부자 되는 법은 안 가르쳐 주냐고 따졌다.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부자 아빠는 말했다. 너는 내 직원으로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처럼 말을 하는구나. 그런 태도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런 태도로 살면 평생 청구서와 대출, 빚을 갚는데 급급하게 삶을 살지. 돈을 적게 받건 많이 받건 돈을 위해 살면 돈에 휘둘려서 삶을 살게 된다. 30센트를 받았을 때 어땠니? 실망스러웠어요. 라고 로버트는 대답했다. 대부분 월급을 받는 사람들, 즉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그런 느낌이란다. 로버트는 부자 아빠에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사업을 하는 부자 아빠는 세금을 적게 낸다는 사실과 몇 가지 부자에 대한 교훈을 더 듣고 어떻게 돈이 날 위해서 일하게 하는지에 대해 더 배우고자 결심한다. 앞으로 10센트도 안 주겠다. 똑같이 매주 토요일 3시간씩 일을 하렴. 그래야 돈을 위해서가 아닌 돈이 널 위해서 일하게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머리를 잘 쓰렴. 로버트는 따져 물었다.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부자 아빠는 말했다. 그럼 10센트를 다시 주겠다. 그럼 얼마 안 가서 너는 이 일을 그만두게 될 것이고 부자가 되는 법, 돈이 널 위해서 일하는 법을 배울 수 없겠지. 로버트는 무급으로 일하기로 결심한다. 3주가 지나고 로버트와 마이크는 부자 아빠와 다시 이야기를 한다. 일은 잘하고 있니? 네, 마이크는 대답했다. 그동안 배운 건 없고? 부자 아빠가 물었다. 마이크와 로버트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지금 배우지 못하면 내 직원들처럼 살게 된다.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환상에 매달려 연차를 손꼽아 기다리고 얼마 되지 않는 연금을 바라보며 살지. 그런 게 좋으면 시급을 25센트를 주겠다. 받을 테냐? 로버트 거절했다. 그러나 심장이 반응했다. 그럼 시급 $1는 어떠냐? 만화책 10권의 가격이다. 한국 돈으로 시급 5만원이라는 돈이다. 로버트의 심장이 다른 박질을 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아, 시간당 $2는 어떠냐? 로버트의 머리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1956년 시간당 $2는 로버트를 세계 제일의 꼬마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었으리라. 로버트는 금세 승낙하고 싶었다. 새 자전거, 새 야구 글러브가 눈에 아른거렸다. 시간당 $5. 로버트는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로버트와 마이크는 계속 토요일마다 3시간씩 일을 했다. 무급으로. 로버트에게 가장 아쉬운 것은 30센트로 매번 사보던 만화책을 못 본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로버트는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목격하게 된다. 마트 직원이 만화책 표지를 반으로 잘라내고 만화책을 커다란 종이 상자에 던져 넣었다. 로버트는 그 만화책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그냥 버린단다. 만화책 배급업자가 새 만화책을 가져올 때 건네주지. 마이크와 로버트는 배급업자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에게 만화책을 가져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너희가 이 가게에서 일하고 만화책을 어디다 다시 팔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다. 그들은 마이크네 집 지하에 있는 빈 방에 수백 권의 만화책을 쌓기 시작했다. 얼마 뒤 그들의 만화책 도서관이 공개되었다. 로버트와 마이크는 공부를 좋아하는 마이크의 여동생을 사서로 고용했다. 마이크의 여동생은 입장료로 아이들에게 10센트씩 받았고 도서관은 매일 방과 후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문을 열었다. 로버트와 마이크의 고객인 동네에 아이들은 2시간 동안 만화책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당시의 만화책 가격이 한 권에 10센트였으니 아이들에게도 엄청나게 이긴 셈이었다. 2시간이면 만화책을 대여섯 권은 좋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마이크의 여동생은 아이들이 만화책을 가져가지는 않는지 감시했다. 또 만화책을 정리하고 매일 입장하는 아이들의 숫자를 기록하고 누가 왔고 손님인 아이들이 어떤 건의를 했는지 알려주었다. 로버트와 마이크는 석 달 동안 일주일에 평균 9.5달러를 벌었다. 로버트와 마이크는 매주 토요일에 다른 가게에서도 일하며 다른 가게 만화책을 받아왔다. 로버트와 마이크는 배급업자와 약속한 대로 만화책을 결코 다른 곳에 팔지 않았다. 만화책이 너덜너덜해지면 불에 태웠다. 다른 곳에 지점을 열어볼까도 했지만 마이크의 여동생만큼 좋은 직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어린 나이에 우리는 믿음직한 직원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던 것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 로버트 기요사키 안지난저